반갑습니다. 송규진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결국에 한덕수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을 시켰죠. 사상 초유로, 글자 그대로 헌정사상 초유로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대행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대대행행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전 세계 어떤 정치 역사를 찾아보더라도 이런 행태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여러 가지 별명이 지금까지 있었죠. 찌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찌틀러라고 불러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고 찌틀러가 할 법한 그런 파쇼적인 정책을 지금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제 주변에 일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진짜 윤석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 시국에 지금 이제 계엄을 할 수가 있어? 윤석열 계엄 때문에 지금 경제가 됐거나 코스피가 됐거나 엉망진창이 됐다.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싹 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탄핵 정국에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킨다라는 건 진짜 이거는 오바 아니야? 이렇게 지금 여론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 현재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오히려 탄핵 정국이 들어가고 난 뒤에 30% 가까이로 오른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겠습니까? 처음에 같은 경우는 계엄 이후에는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실제로 12월 둘째 주,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지지율이 한 30%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방증하는 게 무엇이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개짓거리. 이거는 진짜 조직폭력배, 무슨 조폭 이런 표현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길거리 양아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길거리 양아치 수준인 그런 잡스러운 인간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배치차고 저런 식으로 설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갤럽 조사 결과가 또 금요일 날 나오게 될 텐데요.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이후로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벌써부터 역풍이 불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가 있냐? 어떤 이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인 거예요. 야, 송재준 너 나쁜 사람이라며.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근데 너 나쁜 사람이니까 너 탄핵당해 이렇게 지금 우기는 거랑 하등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시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만들어내고자 여러 가지 소리들을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었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방해해가지고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런 지금 헛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요 지금 멘트 탄핵을 방해해가지고 민생 경제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라고 하는 이 멘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분노를 야기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탄핵 정국이 지금 되고 난 뒤에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를 통해 가지고 6명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끝까지 심판이나 변론할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헌재 지금 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헌재 심판을 헌재 심판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고 국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엉망진창 이 된 지금 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코스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탄핵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우리 쪽에서 가가지고 헌재를 갖다 겁박하고 있습니까? 맨날 찌교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판사에 대해 가지고 이름 돌리고 누군지 이제 사진 같은 거 돌려가지고 저주기도 같은 거를 퍼붓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탄핵을 지금 방해하고 있나요? 아무도 탄핵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재가 나서가지고 사실상 헌법의 근거도 지금 빈약한 상태인데 무리수를 둬가면서 빠릿빠릿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탄핵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탄핵 이 사후 조치를 갖다가 방해하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인 것이고 그 사후 조치를 방해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이고 강력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본인 스스로입니다. 이게 진짜 비극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저는 찌교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살판 났습니까? 땅 파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막 나오나요? 황금이 막 나오나요?
떨어지나요? 하늘에서 무슨 뭐 돈이라도 떨어집니까? 자기들의 일상을 갖다가 가장 강력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찌제명인데 어떻게 그 찌틀러를 갖다가 동의하고 찌틀러를 갖다가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MBC 같은 쓰레기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박수를 치면서 야 잘됐다 드디어 한덕수가 탄핵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국에 지금 들어가게 됨으로써 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주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는데 자기들의 삶이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칠 수가 있겠냐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사람이 등장했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게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2025년도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제가 분통이 터지고요. 너무나 진짜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가 이 찌교도들의 정신 상태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탄핵에 대한 근거랍시고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가장 코미디였거든요. 이 인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미친 이거 지금 뭐 또라이 아닙니까 진짜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찌교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찌제명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최고위 회의를 갖다가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지가 마이크 잡고 했던 얘기가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을 갖다가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 근거가 뭔지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다. 그러니까 챗GPT가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줬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가 있나요? 국무위원 아닌가요? 라고 지가 물어봤더니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3초 만에 답하더라. 챗GPT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지금 이재명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이재명 주변에 몇 명이 죽었죠? 라고 질문하면 챗GPT가 1초도 안 걸려가지고 제가 보기엔 답변해 줄 것 같은데요. 5명 정도 리스트가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옵니다. 이재명 주변에 몇 명이나 죽었나요?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1초도 안 걸려가지고 나옵니다. 살다가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라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도대체가 이 인간 자체의 지능이야 무슨 뭐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원화가 뭐 기축통화가 된다 이딴 소리 나고 수직 이착륙 뭐 비행기를 만들어내겠다 이딴 소리 날 줄 아는 인간인데 뭐 그 저기 뭐 아리백인가 뭐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엊그제인가 그거 뭐 어디 하나 주워 듣고 나와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까불어대는 게 그게 이재명인데 그 인간의 수준이 알고 있었고 이 인간에 따르고 있는 이 찌교도들의 수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근거를 찾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을 갖다가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얘기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는 그 찌교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요. 이게 지금 설득의 대상이 됩니까?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4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4시간 만에 끝났던 비상계엄을 통해가지고 12월 지금 27일, 28일, 29일 연말이 지금 되고 있는 이 경제 상태를 12월 3일에 비상계엄으로 찾고 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의 경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가 위축이 되고 환율이 폭등했던 이유는 뭐 때문인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조차도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거. 대한민국 정치는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저거 진짜 무슨 뭐 아르헨티나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증시나 환율로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환율이 올라갔던 이유, 환율이 이런 식으로 급상승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26일 날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도대체 자기가 탄핵돼서는 안 되는지 그거를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이 고스란히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그냥 까불지 마라. 그게 지금 8년 전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그런 애들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여야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내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야 국회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임명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 헌법재판관에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먼저 하고 오면은 그러면 내가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얘기가 뭐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찌틀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저는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가지고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국가가 저 40% 가까이 되는 찝교도들로 인해 가지고 지능과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떠나 가지고 그냥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찝교도들로 인해 가지고 티틀러가 다시금 2024년도에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제가 절망감을 느낍니다. 절대로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뭐를?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